이번 3차 시에서는 알고리즘이라는 설계도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중요한지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학습 도구인 스크래치가 어떤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운 컴퓨팅 사고와 알고리즘을 이 블록 기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간단히 소개하며 실습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3차 시의 핵심은 우리 학습 도구인 스크래치와 스크래치가 작동하는 시스템, 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실습을 위한 기반을 다질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둘째,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컴퓨터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되고 실행되는지 그 기본 원리를 파악합니다. 셋째,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스크래치 환경에 접속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하는 기본 방법을 익힙니다. 우선 컴퓨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웨어라는 말은 원래 제품이나 물건을 의미하는데요. 이 개념을 컴퓨터에 적용하면 하드웨어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모든 장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컴퓨터를 구성하는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스피커 등 다음과 같은 실제로 존재하고 만질 수 있는 장치들이 모두 하드웨어에 해당합니다. 즉 하드웨어는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컴퓨터의 몸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하드웨어처럼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물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먼저 부팅이 되면 모니터에 윈도우 화면이 나타나게 되죠. 또 게임을 실행하면 앵그리버드와 같은 게임 화면이 뜹니다. 그렇다면 이런 화면을 만들어주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즉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드웨어가 프로그램의 몸이라면 소프트웨어는 그 몸을 움직이게 하는 두뇌와 지시 체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념을 이해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표적으로 윈도우와 같은 운영체제가 이에 속하고요.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등의 하드웨어를 제어합니다. 쉽게 말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의 기본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핵심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응용 소프트웨어는 흔히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불리는데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 계산기, 그림판, 문서 편집기 등과 같이 사용자가 직접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에 속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컴퓨터를 움직이는 기반이라면 응용 소프트웨어는 그 위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도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사용자와 응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사용자는 컴퓨터를 직접 제어하지 않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컴퓨터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터넷을 하고 싶다면
웹브라우저를 실행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워드 프로세서를 실행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응용 소프트웨어 혼자서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직접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즉, 응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해주는 것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대표적으로 운영체제가 있고요. 이 운영체제는 CPU, 메모리, 그리고 프린터 같은 하드웨어를 제어합니다. 정리해보면 사용자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동작하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제어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서요.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프로그래머, 그리고 프로그래밍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어떤 일을 시킬 때 수행해야 할 일을 적은 글이라고 할 수 있고요.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에 적힌 일을 컴퓨터가 실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컴퓨터는 애매모호한 말든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학적 계산식과 같이 매우 명확하면서도 정확한 수치로 표현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용되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머는 컴퓨터가 해야 할 일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하는데 이 작업을 바로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결과물이 프로그램이고요. 프로그램 안에는 명확하게 적힌 명령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실행이 되면 컴퓨터는 프로그램에 적힌 명령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정리해보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컴퓨터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대로 실행합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하는 언어, 즉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한국어나 영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컴퓨터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때도 정해진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 언어를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 즉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사람과 달리 그림이나 말, 애매한 표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0과 1, 즉 전기 신호의 조합으로 된 기계어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직접 0과 1만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만든 언어들이 등장했는데요. 이러한 언어들을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파이썬, 자바, C 같은 언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치 사람의 언어와 문장 구조에 가까워서 배우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반대로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저급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데요. 저급 언어에는 기계어와 조금 더 가까운 형태의 어셈블리어가 포함됩니다.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거나 속도가 중요한 시스템에서는 여전히 저급 언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고급 언어는 사람에게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 저급 언어는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하기 쉬운 언어, 이 두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모두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과 컴퓨터가 소통하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셈블리어는 기계어와 아주 가까운 언어입니다. 기계어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람이 이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어셈블리어는 그 기계어를 사람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기호로 바꿔서 표현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기계어보다는 조금 낫지만 여전히 어려운 언어이고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거의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컴퓨터 친화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어셈블리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셈블리어로 된 명령을 어셈블러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다시 기계어로 변환해 주어야 비로소 컴퓨터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소스 프로그램 또는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소스 프로그램은 사람에게는 읽기 쉽지만 컴퓨터는 기계어만 이해하기 때문에 직접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스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변환 작업을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입니다. 먼저 컴파일러는 소스 프로그램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이걸 완전히 기계어로 변환해서 별도의 실행 파일, 즉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이미 변환이 끝난 파일만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다만 소스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다시 전체를 변환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죠. 반면에 인터프리터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소스 프로그램을 한 줄씩 읽어드리면서 바로바로 기계어로 바꾸고 실행까지 합니다. 그래서 실행 준비 시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요. 수정한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할 때마다 계속 변환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속도는 컴파일 방식에 비해서 다소 느릴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컴파일러는 소스 프로그램 전체를 한번 읽어서 기계어로 이루어진 목적 프로그램이라는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가 실행하는 것은 바로 이 목적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컴파일러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 프로그램을 기계어 대신 어셈블리어로 생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 번 더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인터프리터는 방식이 다릅니다. 소스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줄씩 읽고 기계어로 바꾸고 즉시 실행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정리하면 컴파일러는 소스 프로그램 전체를 한 번에 변환하고 실행은 나중에, 인터프리터는 문장 하나하나를 즉시 변환하고 바로 실행. 이 두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파일, 어떤 언어는 인터프리트 방식 또는 어떤 언어는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크래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래치는 미국 MIT 미디어 랩의 라이프롱 킨더가르텐 그룹에서 아이들과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을 위해서 개발한 아주 유명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스크래치를 활용하면 정말 다양한 창작 활동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직접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만들기, 움직이는 디지털 캐릭터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음악과 효과음이 어우러진 작품 만들기, 또 자신이 만든 이야기를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스토리 제작 등 이처럼 스크래치는 단순히 코딩만 배우는 도구가 아니라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또한 스크래치로 만든 작품은 전 세계의 스크래치 사용자들과 온라인으로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거나 서로 의견을 나누며 배움을 확장할 수 있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스크래치는 프로그래밍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교육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크래치의 탄생 배경과 교육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래치는 단순한 프로그래밍 도구가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 역량이란 바로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기를 의미합니다. 즉, 스크래치를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법뿐만 아니라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함께 협력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스크래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래치는 엑셀과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복잡한 게임 개발에는 적합하진 않지만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을 익히는 데는 최적화된 도구입니다. 스크래치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스크립트 언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스크립트란 응용 프로그램이 따라야 할 규칙이나 명령을 적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스크래치에서는 이 스크립트를 작성할 대상이 스프라이트와 무대입니다. 스프라이트는 걷고, 달리고, 말하고, 생각하며 소리를 내고, 그림을 그리거나 모양을 바꾸는 등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연기자입니다. 그리고 무대는 이 스프라이트들이 연기할 장소로 야구장, 침실, 해변, 우주 공간 등 다양한 배경을 설정할 수 있고요. 음악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즉,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은 연기자와 무대를 선택하고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스크립트로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크래치의 두 번째 특징은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크래치는 다양한 블록을 제공하며 이 블록들을 조립하듯 끌어다 놓기만 하면 스크립트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파란색과 보라색 블록이 있는데 이 각 블록에는 스프라이트의 행동을 제어하는 명령이 각각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스크래치가 프로그래밍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진행 순서를 보면 먼저 프로그램에 필요한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고 무대 배경과 소리를 설정한 뒤 스프라이트와 무대의 모양이나 소리를 원하는 형태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 스프라이트와 무대에 대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즉, 스크래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환경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초보자도 편리하게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제 스크래치를 실행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래치는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도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파이어폭스, 그리고 사파리와 같은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합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스크래치 주소에 접속하면 바로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크래치 첫 화면의 메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번 만들기는 스크래치에서 직접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동하는 메뉴입니다. 2번 탐험하기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3번 아이디어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프로그래밍 방법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고요. 4번 소개는 스크래치의 교육 목적과 개발 그룹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5번 검색은 스크래치 이용자들의 프로젝트와 스튜디오를 찾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른쪽 메뉴를 보면 6번 스크래치 가입은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메뉴이고요. 7번 로그인은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8번 만들기 시작하기 버튼은 1번 만들기 메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9번 가입하기 버튼은 6번 스크래치 가입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동영상 시청하기는 짧은 스크래치 홍보 영상을 보여주고 11번 스크래치 소개는 4번 소개 메뉴와 동일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또한 12번 부모 메뉴는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정보를, 그리고 13번 교육자 메뉴는 교사나 강사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래치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살펴보면 프로젝트는 특정 목표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하는 것을 의미하고 스튜디오는 주제별로 구분된 작업 공간을 뜻합니다. 이제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환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래치에 로그인한 뒤 화면 상단에 만들기 메뉴를 선택하면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환경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환경은 크게 5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메인 메뉴바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일반 기능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둘째, 스크립트 작업창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용할 블록들이 위치한 공간입니다. 셋째, 프로그램 실행창은 작성한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스프라이트와 무대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넷째, 스프라이트 무대 관리 창에서는 스프라이트와 무대 배경을 선택, 추가, 그리고 삭제하는 등의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저장소는 스프라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때 스프라이트에 포함된 스크립트도 함께 저장됩니다. 즉,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환경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하며 스프라이트와 무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3차 시에서는 우리는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스크래치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기초 지식은 앞으로 진행될 스크래치 프로젝트와 다양한 프로그래밍 학습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관련 퀴즈가 제시되니까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